자수성가한 사람도 있지만 부모가 부자면 자식이 편해요. 근데 어머니 목소리 참 느낌 좋네요. 자식이 편해요. 부모가 이 유전자를 주거든요. 근데 엄마는 되게 이게 좋았던 것 같아요. 장호가 얼굴이 번드르르하다고 사람이 아니다. 사람 안에는 사람이 있어야 된다. 너의 애비는 사람이 아니야. 그러니까 이게 수사학의 결정판이거든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아유, 뭐 이렇게 종교 집회 같네요. 감사합니다, 집사님. 사람들이 저한테 이런 질문을 해요. 강사님은 언제부터 강의를 했냐? 나도 강사님 같은 강의를 하고 싶다.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알려달라. 여러분, 제가 알려줄 것 같아요? 이게 업계의 비밀인데, 그럼 자꾸 시장 줄어들고 파이는 작아지는데. 궁금하나요? 저 아니요 목소리 들었죠? 아니요. 어떻게 살아왔는지 다 느껴져요. 저는 목소리 여러분도 느껴지잖아요. 나만 느껴지는 건 아니잖아요. 안녕. 아닙니다. 괜찮습니다. 이런 것도 아니에요. 안녕. 제주도에서 맹꽁이 소리 들었는데 그거랑 비슷하네. 그래도 알려줄게요. 나 진짜 나도 오기가 있어. 나 진짜 듣기 싫다고 하니까 알려주고 싶어요. 그 여러 가지의 뭐가 있어요. 제가 보기엔 원인이 된 게 있는 것 같아요. 근데 강사를 하려고 했던 건 아니에요. 여러분도 그런 경우가 있잖아요. 여러분도 지금 남편하고 결혼하려고 했던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근데 좀 뭐 아다리도 잘 못 맞고 뭐 사랑하는 오빠하고는 헤어지고, 예? 그러니까 그렇게 된 거잖아요. 제 강연도 강사가 되고 싶었던 적은 없었어요. 근데 지금의 이런 고마운 강연을 하는 데에 이런 게 원인이 됐구나, 이거는 알게 되더라고요. 그거를 소개해 볼게요. 여러분이 강연을 안 하고 다른 일을 하셔도 도움이 되실 거예요. 뭘 하셔도. 특별히 사람 앞에서 나는 말을 잘하고 싶거나 아니면 난 나하고 사이가 좋아지고 싶다. 그러니까 자기하고 사이가 안 좋은 사람은요, 남 앞에서 오래 말하는 게, 그러니까 일은 잘할 수 있는데 자기하고의 사이가 좀 문제가 생길 확률이 높더라고요. 그래서 요거를 한번 소개해 보도록 할게요. 일단 여러 가지 원인이 있는데요. 부모의 영향이 있는 것 같아요. 저는 인생은 전에도 강연했지만 고수톱이라고 설명을 했거든요. 인생은 뭐라고요? 고수톱. 여러분 해봤어요? 고수톱? 한 얼굴이에요. 제가 그래서 물어봤어요. 이 고수톱의 요소는 제가 보기에 세 가지인데, 첫 번째는 패를 잘 받아야 돼요. 그러니까 가만히 보면은 자수성가한 사람도 있지만 부모가 부자면 자식이 편해요. 근데 어머니 목소리 참 느낌 좋네요. 자식이 편해요. 근데 오늘 목소리 독특하신 분들 많이 오셨네요. 거의 드라마 주인공 같은 분들이 오늘 많이 오셨는데. 맞아요. 부모가 돈이 많으면 자식한테 보통 상속하잖아요. 말을 하는 것도 마찬가지고요. 부모가 이미 그 기질이 있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니까 나 말 잘하고 싶어. 그러면 일단 부모가 그런 느낌이 있는 분이면 제가 보기에 기본적으로는 좀 상속을 받는 것 같아요. 그 DNA를. 근데 거꾸로 이런 것도 있어요. 부모가 워낙 말이 없어. 아빠도 나한테 말 안 하고 엄마한테도 말 안 하고. 그러면 이 자식이 그러면 이 자녀는 목마름을 느껴요. 그래서 목말라서 더 소통에 대해서 찾게 되는 사람도 있어요. 그러니까 부모 잘 만나신 분은 부모님에게 감사하시고, 우리 부모는 너무 소통이 안 됐다. 그럼 원망해야 될 것 같아요?
원망했죠? 한 얼굴이야 지금. 근데 오히려 거꾸로 부모가 나에게 소통에 대한 갈급함을 줬구나, 목마름을 줬구나, 그래서 내가 그거를 더 찾아 나서게 했구나, 요렇게 생각하면 좋을 것 같아요. 어때요? 아까 농담할 땐 많이 웃더니 이런 얘기할 때는 왜 가만히 있어요, 여러분? 되게 이중인격자 같은 분들이 많이 오셨네. 근데 제 경우에는 아버지는 목마름을 주고 엄마는 좋은 유전자를 준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희 아버지는 청각장애가 있었기 때문에 아버지하고 아예 소통 자체가 그냥 원래 한국에 저희 아버지 작년에 돌아가셨으니까 오래 살아계셨으면 87이셨거든요. 그러니까 제 또래 치고는 아버지가 나이가 많은 분이에요. 제가 올해 이제 37, 42, 50 됐어요? 깐깐하네요. 성격 자체가 부들부들하게 넘어가면 좋은데. 그러니까 이제 제가 50인데 아버지가 37이기 때문에 조금 제 때는 아버지가 나이 많으신 분이었어요. 아버지 87. 저는 선생님 남편이 왜 선생님 싫어하는지 알겠어요. 아니 그냥 딱 봐도 알아. 그냥 2초 만에. 본인만 너무 피해자라고 생각하지 말아요. 남편도 많이 힘들었을 거야. 그래서 이제 아버지가 87, 저는 50이기 때문에 제 또래의 아버지가 좀 젊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 아버지는 너무 옛날 아버지야. 대화도 안 해. 그러니까 대화 자체를 안 해. 아예 말 자체를 안 해. 뭘 좀 말하다가 틀어지는 게 아니라, 그리고 귀가 안 들리니까 아예 말 안 하고. 근데 되게 놀라운 사실이 뭔지 아세요? 귀가 들리는데도 말을 안 하는 아버지들이 많아요. 한 아버지 자녀들은 아니죠. 예? 그래가지고 귀가 들린다고 귀가 들리는 게 아니구나. 마음이 너무 막혀 있으면 더 이상 안 들어가는구나. 네? 여러분 한국 남자랑 거의 결혼했을 텐데 한국 남자랑 대화가 잘 돼요? 여러분 다문화라고 생각해야 돼요. 그리고 이 다문화에 대한 이해가 없으면 결혼은 막 함부로 하면 안 돼요. 이 다문화라는 게 뭐냐? 언어가 다르고 문화가 다른 사람에 대한 이해와 사랑이 없고 배움이 없이 결합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결혼하면 안 돼요. 그래서 요즘에 지금 인스타에 난리 난 영상이 있어요. 어떤 분이 강사님이 결혼을 해석하시는데 결국 혼자다. 이혼하니까 혼자지. 뭐 이런 게 있어요. 이런 게 찾아봐요. 되게 막 웃겨. 어떤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게 소리가 안 들리는구나. 이게 무슨 말인지 모르는구나. 부모하고 자식이라고 소통되는 거 아니고 부부라고 소통되는 것도 아니구나. 근데 그래서 아버지에 대한 목마름이 생겼어요. 소통에 대한 목마름. 그 목마름이 저로 하여금 더 물가를 찾게 한 것 같아요. 너무 목마르니까 물가를 찾게 한 거야. 너무 가난한 집에서 태어나 봐요. 난 돈 벌어야 되겠어. 막 이런 생각이 생길 수 있다고요. 여러분은 어떤 집에서 컸는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런 목마름이 강한 집안이었는지. 그래서 부모가 이 유전자를 주거든요. 근데 엄마는 되게 이게 좋았던 것 같아요. 지금 생각해 보면. 장호가 얼굴이 번드르르하다고 사람이 아니다. 사람 안에는 사람이 있어야 된다. 너 애비는 사람이 아니여. 그러니까 이게 수사하게 결정판이거든요. 근데 어려서는 우리 엄마는 무슨 말을 저렇게 할까 그랬는데 시간이 지나서 보니까 엄마가 삶을 바라보고 언어로 형식화한 거, 여기에는 해학도 있고
철학적 슬픔도 있고 간결해요. 그리고 항상 좀 센데 웃겨. 뭐 장우가 어디냐? 엄마 안산에서 전국 투어하고 대전으로 가. 살살해라 일을 살살해. 어떤 년만 좋은 일 난다. 세다 말이야 이런 게. 세. 제가 다음 책으로 준비하려는 책 제목 정해졌어요. 어머니 가라사대. 어때요? 좋아요? 인당 100권씩 살 수 있어요? 너무 좋잖아요. 어머니 가라사대. 그러니까 어머니에게는 저는 긍정적인 그 무의식적인 계속 그걸 받고, 아버지에게는 반대편의 목마름을 계속 받았던 것 같아요. 이게 바로 우리가 부모에게 상속받는 거예요. 근데 고수도분 말입니다. 패로만 결정되는 게 아니에요. 광 3개 들어오고 4개 들어왔는데도 지는 사람이 있어. 그렇죠? 왜 지느냐? 뭘 먼저 먹어야 될지를 모르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니까 자기가 배워야 돼. 이게 피를 먼저 먹어야 되는 건지 고도리를 먼저 내야 되는 건지. 근데 이거를 모르고 그냥 패만 잘 받아야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다고요. 그게 저는 두 번째로는 받은 삶에 대한 자기의 자세와 태도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부모한테 좋은 거 받았는데 태도가 안 좋잖아요. 그러면 허랑방탕하게 다 돈 써버려요. 그렇죠? 그럼 부모가 결핍을 줬어요. 그러면 어떤 사람은 내 부모가 경제적 결핍을 줬으니까 난 정말 열심히 돈을 벌어야지 이러는 사람이 있는가 반면 계속 부모를 원망하는 사람이 있어. 제 주변에도 있어요. 계속 원망해 부모를. 몇째 누나라고 얘기 안 하겠어요. 누나들은 제 프로 안 봤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어려서만 원망할 줄 알았거든요. 아니요, 나이가 먹고도 원망하더라고요. 돈이 없을 때만 원망할 줄 알았거든요. 아니요, 돈이 생겨도 원망하더라고요. 누구한테 손해예요? 나한테 손해야. 이미 그 아버지 그 어머니는 돌아가셨을 수도 있어요. 근데도 계속 원망해. 미워하고 원망하고 한이 되고. 그러면 마음에 숯불을 갖고 사는 사람하고 똑같아요. 누구의 가슴이 타요? 자기 가슴이 타는 거죠. 그래서 첫 번째는 원인은 무엇을 받았느냐다. 근데 그걸 좋은 것만이 아니라 결핍을 받아도 우리가 자세와 태도를 좋게 하면 그것으로 인해서 좋은 일이 벌어질 수 있다. 그러니까 이런 모임을 자꾸 나오고 책도 보고 좋은 사람도 만나고 좋은 영상도 보고 그래야 할 이유가 그런 걸 자꾸 받아야 이렇게 생각하는 방식도 있네. 그리고 저 사람은 저렇게 하네. 나도 저 방법을 택할 걸. 나는 계속 원망만 하고 살았네. 그렇지 않아도 인생이 짧은데. 전에 어떤 어머니가 65세 정도 될 때, 제가 한 40살 정도 될 때 처음 이렇게 그 어머니랑 어떻게 다른 분들이랑 차를 타고 가게 되는데 저한테 그러는 거예요. 김 선생, 예 어머니. 했더니 내가 60 이상 살아보니까 하루는 더디 가는데 1년은 빨리 갑디다. 시 같더라고요. 하루는 더디 가는데 1년은 빨리 간다. 1년은 더디 가는데 그러면 센스 있게 나와야 되지 않아요, 여러분? 자, 하루 1년, 1년 10년. 여기서 30년이라고 하는 사람은 어떤 의도예요? 난 그분 대급박에 들어가 보고 싶어. 도대체 어떤 마을이 펼쳐져 있는지. 그분 대급박에 올레길이라도 걷고 싶어. 어떤 나무를 심어놨는지 궁금해. 자, 하루는 더디 가는데 1년은
빨리 가고 1년은 더디 가는데 10년은 빨리 가고. 지금 어느 정도 나이가 있으신 어른들은 그렇게 생각할 거예요. 아, 시간 빨라. 시간 빨라. 근데 지금 젊은 분들은 진짜 시간 안 가는 것 같아. 지금 아니라고 하는데 본인들은 젊은 나이는 아니에요 지금. 나이가 먹을수록 시간이 빨리 가죠. 저 어머니 화도 났고 시간도 빨리 가고. 빨리 간다. 어머니는 언제부터 시간이 빨리 가셨어요? 몇 살 때? 40살? 50살? 60대부터. 올해 어머니 연세가 68. 젊어 보이세요 어머니? 58처럼 보이세요. 나이가 젊어 보인다고 할 때 좋아하시는 거는 나이 드신 나이예요. 시간이 빨리 간다. 너무 빨리. 그러니 언제까지 원망만 할 수는 없는 것 같아요. 근데 첫 번째는 부모가 준 선물, 두 번째는 자기의 자세와 태도, 자기가 열심히 노력하고 공부하고 배우는 거, 세 번째가 남아있더라고요. 그게 바로 뒤패. 뒤패가 안 맞으면 어떻게 돼요? 내가 고두리 딱 먹으려고 해가지고 고두리 착 했어. 근데 뒤를 탁 했는데 쌌어 어머니. 어머니 좀 해보셨네. 쌌어. 전 그 뒤패를 종교적인 단어로 은혜라고 부를게요. 뭐라고요? 영어로는 grace. 해석하면 갚을 수 없는 선물. 오늘도 보면 어떤 친구가 여기 데려와서 온 분이 있을 거예요. 난 몰랐어 이런 모임. 근데 친구가 가재. 야 가자. 어딘데? 아유 그냥 있어. 왜? 네트워크? 몇 단계까지 커미션 줘? 여긴 진짜야. 여긴 진짜야. 나 가기 싫은데 차도 막히고. 그래서 이제 왔는데 너무 재밌어. 우리는 꼭 삶을 살다 보면 선물을 받거든. 내가 예상하지 못한. 그러니 삶은 겸허해야 되는 것 같아요. 부모한테 좋은 거 받고 지가 좋은 자세와 태도를 취한다고 끝이 아니라 세 번째가 있는 거죠. 세 번째가 잘 안 맞으면 열심히 살아도 안 되는 경우가 있고, 나 그렇게 대단하게 살지 않았는데도 희한하게 뒤에서 도와주는 게 있어요. 근데 뒤에서 도와주는 것만 기대하고 열심히 안 하는 경우도 있고, 열심히 했으니까 하늘이 나한테 뭘 했어? 이것도 말이 안 맞는 거죠. 결국은 부모에게도 받고 하늘에게도 받고 사회에게도 받거든요. 그렇지만 열심히 해야 될 이유가 있죠. 그렇지만 열심히 한다고 다 되는 건 아니니 겸손해야 할 필요도 있는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 대한민국은 너무 가족이라는 이름으로 뭘 막 엮으려고 하는 것 같아요. 그 패밀리즘이 너무 강해요. 너무 가족. 가족을 서로 사랑하려고 하지 말라고 전 요즘 극단적으로 얘기하고 있어요. 여성분들 많이 오셨는데 여러분 남편 사랑하려고 하지 마세요. 여러분의 끝은 공황장애예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죠? 제가 추천하는 방식은 예의를 지키려 하라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예의를 지키고 매너 있게 말하고 행동하자. 내가 이게 남편을 사랑하는 행동인가? 이렇게 생각할 필요 없다는 거죠. 이게 너무 내 매너 없는 말인가 행동인가? 예의와 매너 없는 사랑은 존재하지 않는다. 그리고 예의를 지키지 않는 사랑이 가장 잔인하고 폭력적이다.